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마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 안전마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 정도의 이익은 기대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안전마진인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경매로 내가 이제 시세가 1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7천만 원에 이제 산다. 그러면 이 안전마진이 시세대로 팔면은 3천만 원 정도 이득이 나니까 내가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안전마진은 3천만 원 이제 먹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투자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래서 경매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경매가 생각보다 낙찰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굉장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경매로 이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투자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써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서, 컨설팅을 해드려서 또 다른 회원분들도 이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몇십억 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10억, 어떤 분들은 몇억 버신 분들 계시고요. 물론 저도 최근 그 몇 년 동안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이 안전마진을 투자한 방법을 해서 좀 안전하게 좀 돈을 번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를 좀 알고 계셔야지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법이 뭐가 있는지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금매를 잡는 거예요. 금매. 여러분, 금매라는 얘기는 싸게, 시세보다 싸게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세가 3억인데 내가 2억 5천에 잡을 수 있다면 5천만 원을 안전마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금매를 잡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 금매가 어떨 때는 금매이고 또 어떨 때는 금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 막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 실제 그 거래가가 3억인데 이게 3억에 나왔다. 3억에 나왔다. 근데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3억의 전 거래가가 3억인데 3억에 잡았어. 이게 금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거래가 3억 5천, 3억 6천 이렇게 가격이 확 뛰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전 시세가 바로 금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내가 3억, 전 거래가 3억인데 2억 8천의 물건이 나왔어도 이게 금매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부동산이 하락하고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금매가 반드시 전 가격보다 낮아야 되고 전 가격보다 높으면 금매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얼마에 나와 있냐에 따라서 금매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금매를 잡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범위를 넓혀서 좀 더 넓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들, 그 다음에 어차피 투자 물건이니까 부동산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좀 더 넓은 지역에서 보면은 금매물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매물만 잘 잡아도 부동산 투자로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전망이나 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 두고 투자를 좀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을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들을 분양권을 매수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권 상한제가 뭐죠,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의 시세보다도 분양가를 시세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게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좀 올린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전보다는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을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분양권을 거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해서 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중에서도 물론 이제 옥석을 가리는 지역에는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다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연두에 두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을 거래할 때 적당한 프리미엄을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도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오피스텔 혹은 아파트를 사는 전략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청주에 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매매가가 1억 4,500이었는데 전세가가 1억 3,500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세가를 보면 2억 2천만 원이거든요. 매매가도 한 2억 4천만 원을 2억 4천, 2억 5천 원 넘어가고 있어요. 불과 2년 만의 일인데 당시에 저는 전세 단돈 1,000만 원으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1억 4,500에 전세를 1억 3,500 낮췄으니까 세금 지하국이 1,000만 원만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전세 가격이 2억 4천이기 때문에 이미 전세 가격만으로도 제 원금을 회수하고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더 이득을 낼 수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추후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 전세 가격을 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최근에 그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지역들도 있고 그런 오피스텔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나중에 추후에 전세가 오르면 내가 들어간 원금을 거의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관찰해서 투자하시면 또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그 하남 미사 지구에 오피스텔의 입주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때 계약금을 포기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1억 8천이면 계약금 1,800만 원 포기한 1억 6,400, 1억 6,200 이런 식으로 계약금 혹은 3억짜리가 3천만 원 포기한 2억 7천만 원 이렇게 계약금을 포기한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오피스텔을 샀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하남 미사 쪽의 오피스텔이 다 분양가 이상으로 다 올랐어요. 그리고 또 월세도 계속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산 오피스텔을 사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전 마진을 확보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월세를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분 그 2년 전에 김포 한강신도시도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분양권들이 있었거든요. 입주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분양가 이제 4억대였는데 마이너스 3천, 4천 이렇게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이너스 프리미엄 계약금을 포기한 물건들을 잡으셨던 분들은 또 김포가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다 지금 7억 이상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그런 메리트도 있었지만 또 그 오른 만큼 또 실차익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계약금 포기한 물건을 잡음으로써 안전 마진을 확보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네 번째 안전 마진을 확보한 부동산 투자로 해서 마이너스 나는 오피스텔 혹은 마이너스 P가 있는 분양권 이런 거를 노려서 안전 마진을 확보해서 투자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면 임대가 맞춰진 상가예요. 여러분 상가 하면은 굉장히 그 공실 상가도 있고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임대가 맞춰진 3년, 그 다음에 우량한 임차인이 맞춰진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화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량한 기업들이 임차되거나 최근에 저희 그 회원분 중에 한 분도 이제 병원이 임차를 맞추는 그런 상가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게 또 만기가 또 마침 돼서 이번에 또 월세도 많이 올린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이 병원이 또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주변 상권도 이렇게 같이 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주변 상권도 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가 잘 맞춰지고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임대가 잘 맞춰진 상가를 하는 것도 또 안전 마진을 확보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안전 마진을 확보한 부동산 투자는 경기가 어렵거나 또 이제 금리가 오른다거나 이런 여건이 불확실성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안전 마진을 우리가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마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또 때가 되고 또 호재랑 같이 맞물리면 이게 또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높은 실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전 마진을 확보한 부동산 투자는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그동안
3, 4년 동안 해온 부동산 투자를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 마진을 확보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